반갑습니다. 우리 2025학년도 9월 고2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고2가 전범위가 아니라서, 그죠? 내신할 때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내신 시험 범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연습 삼아서 푼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됐을 때 어느 정도 복습하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볼게요. 1번. 방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과학자 인물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베개너, 홈스, 헤스 중 하나이며 이 세 인물의 카드는 각각 가나다 중 한 곳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유동성을 띠는 멘틀의 대류를 대륙이동의 원동력이라 주장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우리 순서 생각해봐요. 대륙이동설 그리고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양적장설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대륙이동설의 핵심은 판계하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B가 들어갈 거고 B에 해당하는 과학자 베게너.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홈스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가 A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해저가 확정됐다. 해양적 확정설이죠. 그렇게 되니까 C가 된다. 여기가 헤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기억번. B카드에 가장 적합한 위치는 가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이론을 뒷받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이제 관측 증거예요. 관측해서 확인했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홈스는 그냥 주장만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C는 이론의 증거로 빙하의 흔적과 화석 분포를 제시하였다. 빙하의 흔적, 화석 분포 이거 전부 다 뭐였냐면 육상 쪽에 있었던 녀석이라 육상 쪽에 있는 녀석들은 누구의 증거가 되냐면 A의 증거가 됩니다. 알겠죠? 대륙이동설 증거기 때문에 기억만 답이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지구의 한 지점에서 생성된 화성은 A, B, C의 절대 연령과 고지장의 복각, 그리고 복각과 위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복각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30도, 플러스 6도, 마이너스 21도거든. 그러면은 여기 상황에서 지금 요 내용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건 정자극기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자극기 상황을 가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플러스 30도에 해당하는 상태가 복각이 되고, 그럼 요때가 대충 요쯤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상황 확인해 보세요. 그럼 20도가 안 되죠. 위도가. 그래서 20도가 좀 안 될 겁니다. 확인되고요. 그다음 복각이 6도래요. 복각이 6도가 됐다는 것은 여기쯤 거의 0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라서 위도가 거의 적도 부근인 거지. 적도 부근. 정확한 위치는 어차피 안 나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1도래요. 그럼 요 근처가 될 거니까 여기쯤 되게 되면은 한 10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0도 근처라고 쓸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A는 남반구에서 생성되었나요? 그러면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기록한다? 특히나 정자극기 상황에서는 플러스 복각은 북반구를 상정하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복각은 남반구인 상황을 상정하겠다. 그럼 결국에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뭐게요? 복각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나요? 였는데 그건 아니죠. 플러스 값이죠. 안 되고요. B는 C보다 저위도에서 생성되었나? 라고 돼 있을 때 사실 얘 보고 찾아도 되죠. 얘가 조금 더 어쨌든 뭐가 되냐면 복각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봐봐. 저 복각이 이제 6도짜리가 있고 21도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위도를 찾아서 계산해도 되긴 하지만 원래는 뭐만 봐도 되는 거야. 복각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고위도에 있는 상태입니다를 상정하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가 되니까 당연히 C가 더 고위도, B가 더 저위도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기셔도 되겠죠. 그 다음 1000만 년 전과 5천만 년 전에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사이에 위치한 위도 차이는 40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커요 선생님 이런 뭐라고 한 거냐면 30도 하고 마이너스 21도가 되니까 선생님 50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건 복각차잖아. 그러니까 복각의 차가 50도를 넘어갑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 되는데 복각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위도 차이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요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복각하고 위도 사이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복각이라고 하는 것을 위도로도 전환시키고 그 반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각이라고 하는 것을 위도로 바꿀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지. 뭐로? 복각을 위도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20도보다 좀 안 되고 10도 근처잖아요. 그럼 40도는 커녕 30도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쵸? 3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악기상 가와 나를 표현한 미술작품이다. 가와 나는 각각 폭설과 뇌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그 그림이 반전돼서 좀 그림이 되게 무서워지긴 했는데, 요게 이제 천둥번개 치고 있는 게 요게 뇌우죠. 그다음에 요게 뭐가 될 거야? 폭설인 거지. 그죠? 자, 뇌우는 원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순서.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라든지. 그죠? 폭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폭설은 외울 만한 게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에서 적은 단계, 성숙 단계가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성숙 단계, 소멸 단계일 때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성숙 단계일 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되더라. 바람도 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죠? 바람도 세게 불더라. 그래서 불안정할 때 만들어지게 되더라 까지 보면 되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룸 상승류가 생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아마 좀 자주 보게 될 실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찬물을 담은 비커 바닥에 잉크를 조금씩 주입한대요. 여기 바닥에다 잉크 넣었어요. 밀도가 큰 물질이죠. 비커 바닥의 중앙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서 잉크의 이동을 관찰한다. 자, 그럼 가열했죠. 그러면 요게 올라온 상태가 되고 잉크가 올라오는 거 저희가 뭐로 얘기한다? 플룸 상승류라고 가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자, 비커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 장소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 장소를 저희가 어디로 취급할 수가 있을 거냐면은 멘틀과 핵 사이의 경계를 얘기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고, 멘틀과 핵 사이의 경계, 소위 사실 지토 기준으로는 구텐베르크 불연속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멘틀과 핵 사이의 경계.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억번 지각과 멘틀의 경계부가 아니고 멘틀과 핵 사이의 경계부예요. 알겠죠? 그 다음 니은은 차가운 플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잉크가 상승한다며. 그럼 뜨거우니까 상승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될 거다. 그죠? 그 다음 디귿은 주변보다 밀도가 낮다라고 돼 있는데, 자,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상승했지롱. 요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밀도가 낮으니까 상승을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낮겠구나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금방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번. 그린 가는 태평양 주변의 판의 경계를 A와 B 중 한 지점 주변에서 관측한 지진의 진원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 여기서부터 판의 경계가 여기 있는 상태인데 요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진이 발생한 장소가 지금 600km 근처까지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이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원래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은 신발 지진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지진을 얘기하죠. 근데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지진이 기본적으로 400km 기준으로 깊숙한 데까지 벌어진다 이런 건데, 그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뭐냐면 깊은 곳에 생긴다는 것은 결국 여기가 서비평 경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해령 쪽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여기 해령 쪽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경계 주변에서만 이렇게 지진이 벌어진 상태가 될 거라는 거지. 됐죠? 그럼 태평양 주변인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 쪽이거든? 그죠? 여기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대표적인 서배평 경계가 될 거고, 아, 요건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긴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나스카판이랑 태평양판이 만난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해령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됐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장소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럼 A에 해당하겠구나. 이렇게 되고, 자, Y가 포함되어 있는 판이 이렇게 섭입된 형태인 거지. 그리고 X가 포함된 판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이제 Y를 포함한 판의 밀도가 X를 포함한 판의 밀도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Y를 포함한 판의 밀도가 크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Y를 포함한 판에 뭐가 존재한다?
섭입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섭입대는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지가 그러니까 자신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상태가 돼야 저희가 그걸 섭입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섭입하는 판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X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인 거 확인되죠. 그런데 이걸 요렇게 뒀어요. 뭐라고 하냐면 X가 속한 판의 하부에 섭입대가 존재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가 속한 판의 하부면 여기 기준 밑에잖아. 그럼 섭입대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X 하부에 섭입대가 존재한다. 섭입대는 Y가 포함된 판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시켜서 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A랑 B랑 최대 수심을 비교하는데 A는 해구죠. 해구는 6,000m 이상의 이제 수심을 가져갑니다가 되고요. 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얕으면은 한 2,000m, 3,000m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2,000m에 3,000m까지 외워야 될까요? 그런데 아니요, 그냥 얘가 깊은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니은번 나는 A 주변에서 관측한 것이다. A 주변 방금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판의 밀도는 X가 속한 판이 Y가 속한 판보다 작다, 그죠? Y를 포함한 판의 밀도가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찾으면 되겠다. 되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해령이랑 해구의 위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하는데, 네, 그게 조금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린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물리량을 나타낸 거고 하나는 현무암, 하나는 유문암이래. 그러면 점성이랑 생성 온도가 막 나와 있고 이것이 마그마 생성 과정인데 우리 마그마 생성 과정만 정리를 한 번만 좀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대. 그럼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을 넘어갔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녹아? 화강암이 녹는 거죠. 화강암이 녹으니까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니은 상황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면서 지하 온도 분포에 있던 게 여길 가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혹은 깊이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A는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인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을 거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있을 거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을 거고, 이거 마그마예요. 자,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 상태, 액체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때 아무래도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 온도가 높지 않겠냐는 거지. 왜냐면은 이제 돌이 아니고 돌이 녹아있는 마그마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SiO2 함량이죠. SiO2 함량 적다, SiO2 함량 많다. 그때 기준점이 몇이게요? 라고 하면은 여기는 52%고요. 그리고 여기 63%인데 요 퍼센트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SiO2 함량이 적으면 그만큼 뭐가 많은 거냐? SiO2 함량, SiO2가 아닌 애들이 많은 거거든?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유색광물이라 그래요. 그럼 마그마 속에 포함하고 유색광물의 함량은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유색광물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요거 조금 이제 편하게 이해시킬 거면 뭐가 되냐면 철, 마그네슘이 액체 상태가 되려면 아무래도 온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잖아. 얘는 높아야 되고 얘는 좀 낮으니까 철 같은 거 많이 액체 상태에 포함 못하는 거고, 얘는 철 상태인 녀석들이 액체 상태에 많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누가 높아요? 그럼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습니다 라고 봐도 돼요. 그런 다음에 점성인데 점성 끈적거리는 정도죠. 그럼 끈적거리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현무암, 유문암 중에서 누가 끈적거리냐면 유문암질이 조금 더 끈적거리고 그 다음에 현무암질이 조금 덜 끈적거리거든. 근데 요거 뭘로 체크하면 되냐면 점성이라고 하는 게 온도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점성이 좀 작아진 경향성을 가져가요. 뭐 생각하면 편하냐면 왜 요즘은 잘 안 팔지만 그 한때 유행했던 탕후루 있잖아요. 탕후루 생각하면은 시럽, 그 설탕 시럽 녹이잖아. 그럼 설탕 녹일 때는 처음에 설탕이 온도가 높을 때는 이제 잘 흐르다가 이게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얘가 끈적거리기 시작하거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점성이 높아져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뭐도 저희도 가끔 이제 물어본 경우들이 있냐면 밀도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에 들어가 있는 질량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랑 관련이냐면 유색 광물이 많을수록 밀도가 커진 형태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기억번. A는 기억 과정을 생성된 마그마이다. A가 지금 뭘까요? 그러면은 지금 점성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고 생성 온도가 낮아요. 그럼 이게 유문함질 마그마가 될 거고 요게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죠. 그럼 A는 유문함질 마그마 기억 과정. 오케이. 선생님 화강암질하고 유문함질하고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해가지고 이게 화산암 세트잖아. 그지? 근데 애석하게도 유문암보다는 화강암이 조금 더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똑같은 성분인데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 지표에서 식은 거, 깊은 곳 식은 게 화강암이거든. 그래서 화강암질 마그마나 유문암질 마그마나 뭐는 같아요? 성분은 같아요. 화학 성분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생성되는 깊이가 달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재료는 같아. 식는 위치가 다른 것 뿐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해구에서는 주로 니은 과정으로 생성된다 그러는데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 장소가 어디예요? 그럼 두 군데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해령, 두 번째 열점. 됐지?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해구에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문제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막 물이 빠져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서 여기 있던 멘틀 물질이 녹아요. 멘틀이 녹아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건데 선생님 이거 상승하잖아요. 선생님 상승하니까 그 압력 감소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압력 감소 맞아요? 압력 감소는 맞아요. 선생님 그럼 저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봐봐 이거 틀리거든. 그러니까 봐봐 저 니은번을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왜요? 자 압력 감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압력 감소 벌어지지 올라가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긴 하지. 근데 왜 그래요? 이미 마그마인 상태여서 액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액체 상태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인과관계가 안 맞아 틀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S혈탐량은 나의 X에 적합하니 그러면 유문암질이 S혈탐량이 좀 더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해당될 거다.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린 가나다는 지층에 역전이 없는 세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나머지는 저희가 대비가 불가능한데 유일하게 그냥 비교가 가능한 건 뭘 얘기하냐면 여기가 방추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고생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그냥 고생대 조금 후반부 말에 만들어진 녀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삼필갑방은 외웠으면 좋겠다. 다시 고생대 기준으로 삼필갑방이잖아요. 그래서 방추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생대 말쯤에 만들어진 녀석을 얘기하게 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요게 화폐석이죠. 화폐석 같은 경우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신생대 때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신생대 초반부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 공룡발자국 공룡발자국은 너무 쉽다. 그죠? 뭐예요? 중생대를 얘기한다. 자, 문제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층이 역전이 없대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들 기준으로 얘가 제일 올드한 거, 이들 기준에선 얘가 제일 올드한 거, 여기선 얘가 제일 올드한 거. 그럼 나이가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얘기하면 당연하게도 얘가 되겠지. 그 다음 나에서 남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이거 신생대잖아. 그럼 이 이후 지층 전부 다 뭐예요? 신생대 이후가 되는 거지. 그럼 신생대 이후에 만들어진 녀석이 남모나이트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세 지역에 화산 쇠설물이 쌓인 퇴적층이 발견된다. 이거 화산 쇠설물이 쌓였다는 뭐냐면 화산 쇠설물은 화산 폭발이 빵 하고 벌어져요. 그럼 막 가스도 나오고 용암도 흐르고 하는데 요때 화산에서 나온 고체 물질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화산 암괴, 화산 탄, 화산 력. 선생님 이런 거 저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산재예요. 화산재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돌이 나타날 수 있나요? 하면은 누구 있어요? 응암 있죠. 그래서 응암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화산암괴랑 화산탄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애들이 뭐가 있냐면 집괴암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집괴암이라고 하는 건 가끔 가다가 조금 나올 때도 있어서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퇴적증 있나요? 그러면 여기 응애함 있죠? 여기 응애함 있죠? 응애함 있죠? 다 됐네요. 됐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비교 정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질답사한 지역에서 관찰한 화석과 퇴적 구조를 소개하는 교사의 게시물과 학생들의 댓글을 나타낸 것이다. 자, 삼엽충 화석, 봐봐요. 이제 해시태그를 좀 봐야 되는데, 해시태그 삼엽충 화석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럼 삼엽충이니까 뭘 얘기하더라? 아, 고생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 연은이 나타나고 있대. 연은 나타나니까, 연은은 뭐예요? 퇴적 구조 중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더라? 그치. 얕은 물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 퇴적 구조 뭐뭐 있었어요? 점이층리, 그 다음에 사층리, 그 다음에 연흔, 건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네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중생대 표준화석인가요? 그럼 고생대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얕은 물 밑에서 잘 형성돼요. 네, 맞죠? 왜냐면 얕은 물가를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깊은 거, 요거는 흐르는 거, 요건 얕은 거, 요거는 건조한 거.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 지역은 해성층이 분포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성층이 뭐예요? 그럼 바다에서 만들어진 층이에요. 다시 바다 해자 쓰시고 생성되었다. 뭐 층이 만들어졌다. 바다에서 생성된 지층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들은 바다에 생성된 층인 거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뭘로요? 삼엽충으로요. 삼엽충은 바다에 살았으니까. 됐지? 그렇게 해서 누구만 맞다? B씨 맞다. A만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하거든요. 잘 별표 쳐놓으시고 확인해보세요. 그럼 그림은 어느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의 X부터 Y 구간을 따라서 측정한 지층과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건데 지금 유일하게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요 구간 내에서 조금 특이한 녀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X에서 Y로 갈수록 쭉 X에서 Y로 측정을 해요. 그럼 X에서 Y로 갈수록 점점점 연령이 계속 늘어나긴 하죠. 불연속점이긴 하더라도.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연령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대부분이. 누구 빼고? 얘 특이하죠. 왜? 이 친구는 연령이 지금 거의 일정한 상태를 가져가요. 깊이가 깊어져도 연령이 일정하다는 거지. 그럼 연령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가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럼 나이가 동일하게 되려면 뭐가 되면 될까? 퇴적암이면 막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들어간 동안 점점 나이 많아져야 되거나 적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연령이 일정하려면 뭐가 되게요? 화성암이면 돼요. 그러니까 화성암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시에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그 상태에서 식었다고 가정을 때릴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마도 화성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무슨 상태도 있냐면 지층에 아예 나란하게 측정한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는 이제 여기서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화성암이지 않겠냐라고 확인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림 찾으실 때도 뭐 하면 되냐면 요 순서잖아요. 그럼 연령이 제일 많은 순서가 여기가 1번. 연령이 제일 많은 거 1번. 그 다음에 연령이 두 번째가 이제 화성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지. 그럼 X에서 Y로 갈 때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건 맞는데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럼 여기가 4번 구간, 3번 구간, 2번 구간, 1번 구간이니까 구간이 지금 4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순서 따져볼게요. 1번, 그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한 게 2번, 3번, 4번, 5번이잖아. 그럼 5, 4, 3, 2, 1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 측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나이가 많고 그 다음 쭉 가서 5, 4, 3, 2, 1로 들어가는 거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일단 잠깐만 보류. 그런 다음에 일단 보류 한 번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1, 2, 3, 4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는 연령 확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친구 연령 특정이 안 돼요. 선생님 얘가 왜 연령 특정이 안 돼요? 그러는데 연령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뭐는 확인이 되냐면 2번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그거밖에 몰라요. 2번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음 2번을 덮쳤기 때문에 3번보다 먼저 만들어졌나요? 그건 몰라요. 왜냐면 3번 쌓이기 전에 얘가 먼저 관입을 했을 수도 있거든. 3번 영향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얘는 저희가 연령 측정이 불가능해요. 특히 얘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같은 논리로 얘도 안 됩니다. 왜냐면 얘도 얘 다음에 만들어진 거 봤는데 그 이후랑은 모르거든.
그래서 얘랑 얘는 무조건 안 되고, 여기도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그래서 5, 4, 3, 2, 1 되네. 선생님 두 개 똑같은데요? 이러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번입니다. 자, 얘 봐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이랑 나이가 똑같은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 나이가 똑같은 거거든? 그죠? 그럼 저거를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그려볼 거냐면, 저거 지금 역단증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역단증 상태가 될 거고, 요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잘랐을 때 어떻게 잘랐어? 요렇게 잘랐잖아. 그럼 나이를 어떻게? 요렇게 측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 요 연령 분포는 여기까지죠. 봐봐. 어디랑 어디가 나이가 똑같냐면 여기랑 여기가 나이가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쭉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여기 지점쯤에 나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1번 층하고 2번 층인데 2번 층 쪽에 있는 상태가 되지. 근데 위쪽 봐봐요. 위쪽 구간을 쫙 보시면 요거보다 밑에 있는 층에서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은 요 지점 기준으로 위쪽 상황의 극한값하고 아래쪽 상황의 극한값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이가 많냐면 위쪽 상황 나이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쪽 상황이 나이가 더 많아야 돼. 이쪽 상황에 비해서.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뒤집어져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4번하고 3번의 경계부고 여기는 3번보다 아래쪽이잖아. 그지? 나이가 확 많아진 상태가 되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무조건 답은 4번이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령이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는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그려보기. 어떻게 될지. 이런 류의 것으로 나오겠지만 한번 꼭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저 문제. 자, 그림은 북반구에서 발달하고 있는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과 지상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었을 경우 요게 온난전선이 되고 요게 한랭전선이 된 다음에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뭘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전선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온도 변화, 풍향 변화, 기압 변화 등등등의 전선이 통과됐을 때 변하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다 고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메인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는 게 온도예요. 왜냐면 온난전선은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야. 그럼 온난전선이 통과했을 때 온난해지니까 온난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은 여기가 다시 온도가 떨어지니까 한랭해지니까 한랭전선이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장소가 뭐야?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 존재할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가 될 거다. 왜? 같은 위도를 잡아보니까 내가 여기 서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현재 온도가 20도씩 되는 건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거랑 같은 효과죠.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압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온난전선 통과하고 한랭전선 통과하고 이럴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한랭전선 통과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전선 통과했다 치자. 그럼 14도가 되니까 온도 떨어졌죠. 그럼 한랭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저기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서쪽의 온도가 조금 더 낮다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게 될 경우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랭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상공의 전선면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수가 벌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강수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한랭전선 기준으로는 후면, 한랭전선 뒤쪽에 나와 있는 요 장소에서 소나기가 내리게 될 거다. 요거 물어보는 거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디귿번 온대저기압 중심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A 기준 북동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해서 틀렸다. 보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이 발달한 어느 같은 시각의 기상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영상이랑 적외영상이 있는데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가시영상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밝으면 그만큼 두께가 두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외영상이라고 나왔을 경우 적외영상은 24시간 관찰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밝으면 요건 조금 순서를 알아서 좋겠어요. 밝다는 것은 최상부에
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최상부라면 구름의 최상부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적외선 방출 에너지가 적다는 거잖아. 적외선이 적으면 온도 어떨까요? 온도가 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 저희가 온도가 낮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부의 고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비약을 할 수 있는 건 요 프로세스라 그렇지. 구름의 최상부의 고도가 높게 나타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번, 구름의 두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얇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제 그 흑백 반전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이 조금 더 하얀 거예요. 저기 시험지 기준으로 알겠지? 그럼 누가 더 두꺼워야 돼? B가 더 두껍고 A가 더 얇아야 된다. 맞네요. 그 다음 최상부의 온도는 어떻다고요? 밝을수록 흰 색깔일수록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A지역이 높다가 맞고요.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졌대요. A지역으로부터 정체전선까지의 거리는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구름 이렇게 돼 있어. 정체전선 어디 있어요? 자 정체전선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정체전선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자 요게 지금 동그란 거 여기가 뾰족한 거, 여기가 뾰족한 거, 여기가 뾰족한 거거든. 그럼 동그란 거랑 뾰족한 거 사이에 생기는 거니까 귀구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자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동그란 거 앞에 생기고 뾰족한 거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는데, 그럼 정체전선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과 위쪽에 있는 오호츠크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져서 확률이 생긴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쪽으로 밀리게 될 거니까 남하하게 될 거다, 내려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A지역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북태평양 기단, 여기서는 오호츠크 기단이 만나게 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그린카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이날 A와 B 중 한 곳에 위치한 관측소의 3시간 간격으로 풍향을 측정하여 태풍의 종신기간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보시면은 요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0시일 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0시일 때 북동풍이 불어야 되고, 여기는 동풍이 불어야 되고, 여기는 남서풍이 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북동풍이고 여기가 동풍이고 여기가 지금 남서풍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려보면서 해도 되는데 그림 좀 복잡해지거든.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자 저기압에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동의 왼쪽 방향에 있는 상황은 풍향 변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상황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나 저기압에다 칠게. 저기압 기준을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 시계 방향 풍향 변화, 반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발생하거든. 개구리 헤엄이요. 이렇게 되니까 북동풍이 불고 있다. 북동풍이라서 할 때 북동풍. 자 무슨 풍은 뭐라고? from 북동. 북동에서 불고 있고 동에서 불고 있고 남서에서 불고 있대. 그러면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발생했죠. 그지? 그럼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기압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있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B에 존재한다. 근데 B에 있는 걸 저희가 뭐라 그래? 위험반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측소 A에 위치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0시가 3시보다 크다인데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물어봤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뭐냐면 태풍의 세력이 강하잖아? 그럼 풍속도 빨라질 거예요. 근데 세력이 강하다는 게 기압이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조심해. 낮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저기압이 돼야지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번 이동속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3시간 동안 얘 이만큼 갔고 3시간 뒤에 얘 이만큼 갔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6시 부족이 더 빠르다. 이렇게 되니까 니은만 답이다. 물어볼 게 더 많은데 일부러 좀 덜 물어본 것 같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림은 지지시대 동안 육상 동물 과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포유류와 파충류 중 하나이다. 자, 먼저 등장한 게 누구냐면 포유류고요. 나중에 등장한 게 먼저 등장한 게 파충류고 나중에 등장한 게 포유류죠. 그래서 여기가 파충류가 될 거고 여기가 포유류가 되는 거죠.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했을 때 판기아가 존재했다. 판기아가 존재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페름기 말 이후에 판기아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페름기 말 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트라이아스기 때 이제 요때 판기아가 만들어서 이때 트라이아스 말 때 분리되는 거잖아. 그치? 요 기간 내에 살고 있었나요?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언제 근처야 돼요? 2억 5천만 킬. 그러니까 저기 2억 5천 2점 여기 사야 되는 거지. 2억 5천만 년 전.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2억 5천만 년 전보다 이전이 어쨌든 요 근처 어디야 되는 거지. 근데 판기아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럼 양서류 지금 처음 등장한 거 지금 4억 년 전쯤인데 당연히 안 되지. A 파충류 맞고요. 그다음에 B가 번성한 시기, 포유류가 번성한 시기에 속식물이 번성하였다. 자, 우리 고생대 때 번성했던 거 양치식물, 양서류, 어류, 중생대 때 번성했던 거 이제 거시식물, 파충류, 신생대 때 속시식물, 그 다음에 여기가 포유류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 가지고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됐지? 14번입니다. 그림은 해양제각의 나이와 고지작의 분포를 판의 경계 A에서 생성된 화성암 내의 방사성분 3량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X', Y' 각각 X, Y의 자원소이며 모두 모원소가 붕괴되어 형성되었다. 여기가 지금 뭐예요? 해령이 되는 상태인 것 같고 대칭성 보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해령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따지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성이 돼서 뭘 찾을 수 있냐면 X랑 X' 1대1이지. 그지? 여기도 요만큼 갔더니 이거 1대1이고 여기는요 12t가 됐을 때 지금 어떤 상태냐면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얘가 8대1이니까 이제 Y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2대 6이 된 게 1대3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뭔 알 수 있냐면은 일단 여기가 돼요. A는 멘틀대로 상승 부위다. 예, 그쵸.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쪽 확정하는 거니까. 그럼 Y의 반감기는 4t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Y가 지금 뭐였냐면은 동그라미거든? 이 동그라미가 1대7이 되는 거 저거 요거 12t일 때 요 모습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1대7이면은 반감기 3번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지? 그럼 반감기가 3회 경과했을 때 시간이 12t가 되는 거니까 1회면 이렇게 그래서 4t 맞다. 상승부 맞다. 나이가 5t인 화성암에 기록된 고지작의 방해 현재 반대이다. 5t라고 하면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요게 지금 요거고 얘가 요거잖아. 그럼 5t로 넘어갔다라고 가정해보자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도 시간이 더 미안해. 5t면 요거의 절반보다 안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지면은 어때야 돼요? 현재와 반대? 맞네요. 여기저기 끼어야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지? 15번입니다. 8월과 12월에 관측한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표층소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8월이면은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죠. 여기가 겨울이죠. 그러면 수온 누가 높아야 돼? 무조건 여름이 높아야 돼요.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거든. 자,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의 온도는 누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22도, 여기 4도 이러니까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지. 가는 그럼 8월? 아니죠. 위도 36도에서 여기 가와 나시기의 수온차는 황해가 동해보다 크다. 황해가 어디야? 서해, 동해 여기 14도, 23도 근처, 8도, 24도. 그럼 누가 크냐? 바로 나오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서해안 쪽, 소위 이제 황해 쪽이 좀 더 크겠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죠. 보고 찾는 경향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도 38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동해 남북 간 수온차는 나시기가 가시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남북 간 수온차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이야? 아, 여기 저 근처에 조경수역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본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보고 찾는 거죠. 여기 수온이 급격하게 여기 변한 데가 별로 없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가시기가 더 클 겁니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림은 어느 해 2월에 전세계 혼합층 두께
이 시기에 해역 A와 B에서 측정한 연직 소음부를 각각 기역과 니은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되는 거야? 이 표층 쪽의 두께가 두껍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B가 사실 좀 더 깊은 장소고 A가 좀 더 얕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두께가 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오히려 이제 여기는 오히려 그 장소가 지금 혼합층의 두께가 많이 두꺼운 편이거든. 그지? 요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볼게요. 누가 좀 더 두꺼울 것 같아? 얘가 좀 두꺼울 것 같죠? 바람 영향 제일 많이 받잖아. 그치? 자 다시 혼합층은 뭐 얘기하는 거야? 이제 바람 세기가 강해서 혼합층이 이렇게 두꺼워질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기역은 기역 여기 맞죠? 그죠? 그래서 A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지금 혼합층이 두께가 얇으니까 그죠? 표층소는 A가 B보다 없다. 표층소는 누구 따라가라고? 태양곡선에 따라가라고. 그럼 태양곡선에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아 위도가 저 위도일수록 온도가 높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해수면에서 바람의 세기는 B가 A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의 세기가 강하면 뭐가 되는데?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더 두껍다? B가 더 강하다?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17번 요거 조금 봐두시면 좋은 게 빙하코어를 분석하여 알아야 되는 산소 온소비죠. 요거 뭐에 비례해? 당시 기온에 비례한다.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큰 거니까 난방중 기수가 클 때, 미안해요. 산소 동연 소비가 더 높을 때죠. 그럼 산소 동연 소비가 높다는 건 당시 기온이 높았을 때죠. 그래서 기온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증발량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도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해수면 높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해요. 해수면 높이는 추우면 얼 거고, 그럼 얼음덩어리 되니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열팽창.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륙 빙하의 면적, 온도가 높으니까 많이 녹았겠다. 여기가 적으니까, 빙하는 조금 더 A 쪽이 더 많이 녹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 어렵죠? 저건 외우고 계시면 돼요. 원리 같은 거는 일단 당장은 무시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저거를 외우고 계시는 게 좋다. 그러면 당시 기온이면은 빙하고요. 당시 기온의 반비례면은 바다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게 되더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ABC가 저층수, 심층수, 표층수죠. 표층수는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C인데 A가 제일 위쪽에 있는 요거잖아. 요게 아마 표층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요 밑으로 가는 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럼 요게 뭐가 될까요? 그럼 이게 심층수, 여기 아마 저층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해수의 평균 이동 속력이 제일 빠른 거 A 맞죠? 평균 밀도 누가 더 커요? B랑 C 비교하면 C가 좀 더 밑에 있죠. 그럼 C가 더 크니까 틀렸고 마지막 C는 남극 저층수이다? 그죠? 왜냐면 C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밑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거든. 근데 얘들은 막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층수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우리 19번입니다. 그림가는 ABC 지점에서 측정한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평균 이동속도, 그리고 나는 ABC 지점의 위치를 판에 경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없는데, 다른 거는 일단은 플러스는 북쪽, 동쪽.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남쪽, 서쪽. 그럼 A 같은 경우에 어때요? 봐봐. 남북으로 플러스 20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0,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죄송. 자, 여기가 남북 방향. 그리고 여기가 동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 플러스 20이 되니까 북쪽으로 20. 그리고 B 같은 경우,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서쪽으로 2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서 20.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북으로 10이고 여기도 서로 10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1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된다는 것은 동쪽으로 10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나열돼 있다 가정을 하시고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저거를
제가 그냥 일직선상으로 조금 바꿔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요렇게 이거 봐봐 북서로 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고 있을 거고 얘도 북서로 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저희가 살짝 이제 45도 돌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45도 45도 45도일 거거든. 왜냐면 북으로 20 서로 20 이쪽으로 가고 북으로 10 서로 10 그럼 10루트 이리로 가고 남쪽 동쪽 남쪽 동쪽 하면 똑같은 길이니까 똑같이 이제 45도씩으로 갈 거거든. 그러면 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뭐라고 할 거냐면 제가 기역이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니은이라고 둔 다음에 기역의 왼쪽에 있는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20, 20으로 가니까 여기가 20루트 2로 가는 형태가 돼요. 자, 북쪽으로 20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2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20루트 2, 소위 직각으로 따지면 45도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20루트 2고 여기가 10루트 2가 될 거고 여긴 어때요? 이쪽으로 10루트 2인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되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랑 여기 비교하면 어때요? 요 경계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 가면 여기가 더 빨리 가고 얘가 더 천천히 가죠. 그지?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여기 발산의 경계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10루트 2고 이쪽으로 10루트 2가 되니까 여기 양쪽으로 10루트 2로 확장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발산의 경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 조건으로 조금 더 이쁘게 들어갔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일단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같은 판 내부에서의 이동속도 모두 균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조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단은 요거 보세요. 10년 후 기역은 기역, 판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판의 경계는 현재보다 북서 방향에 위치하나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판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움직일 건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조건이 들어가려면 저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실제로 발산한 경계는 해령을 얘기하는 거잖아. 해령은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판이 생성돼요. 여기도 생성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판의 이동 속도거든. 근데 생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쪽으로 해령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요거랑 요게 합쳐지면서 더 빠르게 가는 거고 요거랑 요거가 합쳐지는데 예를 들어 해령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이 벌어져. 확장을 쫙 하고 나서 요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이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연속 과정으로 보면 얘는 이만큼 가는 이만큼 가는 거야. 그럼 해령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원래 여기 있었던 해령이 대칭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었던 해령이 여기로 움직이면서 확장이 되는 형태가 돼요. 요거 좀 어렵거든요. 요거 나중에 기출들 보시면 나오긴 할 건데 이렇게 따져서 생성되는 양을 x라고 잡고 해령이 움직이는 속도 y라고 잡으면 여긴 2개 더하면 되고 여긴 2개 빼주면 돼요. 또 좀 더 빠른 쪽을 빼주면 돼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말고 계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슨 상태가 되냐면 이쪽으로 해령이 움직이고 발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된 형태가 돼서 기역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A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어느 쪽에 가야 돼요?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북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기역으로부터 A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현재보다 10년 후가 더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역으로부터 A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현재보다 10년 후가 더 길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확장하잖아. 그러니까 멀어지잖아. 그럼 당연히 길어지는 건 맞죠. 마지막 니은의 발생 경계다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역번이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당장은 뭘 생각해라. 여기 근데 조건이 사실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양쪽으로 확장되는 양이 똑같더라. 혹은 대칭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걸 좀 써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긴 해요. 실제로 원래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가와나는 어느 해 겨울과 여름에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겨울, 여름 그려져 있죠? 그냥 보고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에서 영양염류는 A 해역에 흐르는 해류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데 영양염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랑크톤의 재료를 얘기해요. 그래서 플랑크톤의 재료가 되는 건데 플랑크톤이 많이 살기 위해서 뭐가 많아야 돼요? 산소가 많아야 되거든요. 산소가 많으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용준산소가 높으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수온이 좀 낮은 상태를 저희가 가정하면 될 겁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누가 더 낮아야 돼요? 당연히 한류 쪽이 좀 더 낮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류가 되니까 여기가 낮을 거다. 그래서 적다가 아니고 많다가 돼야 될 거고. 조경수역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조경수역은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지점을 저희가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해안 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고위도 쪽에서는 북한 한류가 내려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위도 쪽에서는 동안 난류가 올라오게 될 건데, 여기서 만난 여기가 저희가 조경수역이거든. 그럼 이거 혹시 앞에서 비슷한 거 정체전선 같은 거 하면서도 배워서 알겠지만, 동안 난류가 강해지게 되면 북상할 거고요. 북한 한류가 강해지게 되면 남하할 거예요. 그럼 조경수역이 형성된 유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지려면 난류가 더 강해야 되는 거지. 즉 난류가 누가 더 강해요? 여름이 아무래도 더 강하겠죠?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됐지? 그래서 여기가 여름이니까 여기 좀 높게 나타나겠다. 다음 비해역에는 비 어디야? 여기죠. 동안난류 맞나요? 동안난류 맞죠. 여기가 북한난류, 동안난류. 동안난류란 이름은 한반도의 동쪽에 있다가 동안난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주면 되겠다. 여기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외우고 싶으시면은 이제 여기 동안난류, 대만한류, 북한한류, 연해주한류, 황해난류 이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아래쪽에 크로시아 해류 정도까지는 무조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들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뒤에 있는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할만하고 그냥 내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될 거고, 나중에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고3 갔을 때 그때 복습하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복습해봐요. 문제 나쁘지 않으니까. 알겠죠? 좋아요. 고생들 하셨고 저희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